그리고 이게 공통적으로 저희 아이들 머릿속에는 영어 전용 회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킬 수 있는 공통적인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네. 저희 아이들, 외국 아이들, 현지 아이들한테만 있는 전용 회로가 아니고요. 또 언어에 감이 있는 아이들한테만 있는 전용 회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있는 회로입니다.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엄마표 영어 하면 막막한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경험담에 대한 찐 조언 나눠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중심의 유초등 영어 유로스쿨의 대표 유로맘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성함도 알려주세요. 네, 저는 최서윤입니다. 유로맘으로 거의 다 아시잖아요. 네네. 최서윤보다. 네네. 근데 오늘 최서윤 대표로서 본인의 경험담과 유로스쿨을 통한 엄마표 영어의 경험담 같이 나눠주시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색다른 네. 공간에서 좀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네, 너무 예쁘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유로스쿨의 대표로서 매년 400가정 이상 엄마와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돕고 계시잖아요. 동시에 두 딸의 영어 교육도 지금 책임지고 계신데 그 네. 과정의 계기에는 사실 엄마표 영어의 수혜자였던 경험담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 경험담부터 들려주세요. 저는 8살에 처음 영국이라는 곳에서 영어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냥 영국에 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영어를 배웠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동양인 적응을 소녀가. 한다는 게 굉장히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침에 울고불고 학교에 안 간다는 얘기를 안 했고요. 또 이상하게 영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되게 적응을 잘하는 아이구나 하면서 저 자신을 되게 좋게 생각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엄마가 먼저. 저희가 사실 한국 엄마들도 어쩔 때 보면은 저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손을 내밀면 좋아할까? 이런 심정을 가지기가 쉬운데요.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영문과를 나오시긴 했지만 예. 그치만 옛날 영어 교육이 이제 그러하듯 스피킹보다는. 네, 스피킹을 못 하시고 이제 문법이나 리딩 쪽에 강하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 엄마들한테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 집에 아이 맡겨 내가 놀아줄게 이렇게 먼저 플레이데이트를 신청을 하시고 좀 영국 사람들을 낯설어 하거나 굉장히 거리감 있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도록 그런 용기를 먼저 내셨더라고요. 제가 더럼이라는 소도시에 한번 이사를 가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은 정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첫날에 이러시더라고요. 10년 전에 인도 아이가 딱 한 명 있었다. 외국인은. 그 정도로 외국인이 그 뒤에 너를 처음 본다. 네, 너를 처음 본다 하면서 그렇게 반겨주셨는데요. 사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많이 했어요. 네.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코가 납작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웃음으로 코만 납작해져서 다행이지 하면서 네. 맞받아치면서 그냥 그거를 안 좋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엄마가 항상 집에 이제 사람들 초대하고 먼저 용기를 내고 네. 심지어는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영어책을 읽어주시는 부모님들을 예.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모님들은 많이 오셨죠. 근데 하루는 저희 엄마가 안녕 그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도 자원봉사 신청했어. 근데 제 속으로는 우리 엄마 발음이 굉장히 구수하고 코리안 발음인데 참 대단하신 분이긴 하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네. 그 환경이 따뜻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영어를 지금까지 좀 친구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엄마가 영어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네. 그거를 보고 배운. 네. 제가 처음에 영국 교실에 갔을 때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도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Make a choice, make your choice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제가 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이스랑 초이랑 헷갈리죠? 첫 음절이 비슷하니까 제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약간 의아하게 얘가 왜 손을 들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렇게 첫음, 끝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구분되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요. 첫 소리가 아니었어요. 영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저희 엄마가 자기 전에
추추 하면서 기차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책을 읽어주신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굉장히 근엄하신 분인데 영어 노래를 불러주실 때는 Do you like spaghetti? 이러면서 웃음을 활짝 찌시면서 막 춤을 추시면서 그렇게 저희한테 노래를 불러주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책이랑 노래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마랑 소통을 하면서 소리를 먼저 유입을 시켜주는 체계적이지 않아도 아이한테 영어를 친절한 소리로 먼저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을 어머니가 미리 해주셨던 거죠. 지금은 엄마표 영어로 나누고 계시잖아요. 네네. 유로스쿨을 만들고 아이한테 이렇게 실천하기까지 이 과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로스쿨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사실은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이 쓸모 있는 영어, 자동화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삶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선물을 해줘야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네, 결혼 전부터. 네, 결혼 전부터. 그런데 그 강한 의지를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한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조금씩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하고 익히기 시작했을 때 이때다. 영어가 모국어로 앞서는 것은 안 되니까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부터 제가 갑자기 아이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부터 wakey wakey wake up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let's go to sleep, it's time for bed 이런 식으로 계속 일상 대화를 이어준 거예요. 대표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게 만약에 아이한테 잘 먹히고 영어를 성장시키는데 정말 핵심이 된다 했을 때는 어머님들한테 영어를 배우고 메모지에 써서 붙이셔서라도 실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아이가 극심한 거부를 보였습니다. 본인 입을 틀어막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입을 틀어막고 영어책을 가져와서 이거를 한글로 읽어내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그동안 한글에만 너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엄마가 본인한테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그냥 성인들이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 방법을 바로 적용했을 때 아이가 직감적으로 이거는 불편한데 듣기 싫은데 말하기 싫은데 하는 거를 체감을 했던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내가 영어를 하고 막연하게 영어를 많이 들려주고 일상 대화를 모국어처럼 그렇게 쭉 해주면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간과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이는 토종이에요.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태담을 저랑 한국말로 나눴어요. 정서적인 소통도 한국말로 나눴고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툭 하면 그냥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그 언어가 이미 한국말로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이의 사용 설명서에 맞는 그런 영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인 영어 학습법을 들이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화분에 비유를 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편집장님이 예쁜 화분을 하나 선물로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토마토 화분이에요. 그러면은 편집장님이 벤지를 키우는 사용 설명서대로 물을 하루에 한 번 주고 햇빛을 많이 비춰주세요 하는 그 설명서대로 이 토마토를 키우시진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제가 그 방법대로 토마토를 키운 거예요. 그랬을 때 토마토는 시들고 자라지 않고 그리고 이게 공통적으로 저희 아이들 머릿속에는 영어 전용 회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킬 수 있는 공통적인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거기에 얹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마다 조금씩 다른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관찰을 하시면서 조율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그거죠. 영어 전용 스위치, 회로가 뭔가요? 이번에 내신 책 이름도 영어 전용 스위치부터 켜라. 켜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모국어, 한국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요. 보통 사춘기까지라고 하죠. 만 13세 이전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잘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사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종인 편집장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했겠죠. 네, 아기야 사랑해, 반가워. 그러면 그 순간 아이 머릿속에 있는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이걸 베르니케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역이 딸깍하고 스위치 온이 돼요. 스위치 온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언어를 표현하는 영역인 브로카한테 신호를 보내요. 너가 들은 얘기를 표현을 해봐. 엄마한테 나도 사랑해 하고 말해봐 하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요. 근데 신호를 한 번, 두 번 보냈을 때 이게 바로 언어를 표현하는 영역이 스위치 온이 될까요? 활성화가 될까요? 바로는 안 되겠죠. 바로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예. 보통 어머님들이 이게 한두 달 하면 되나? 아니면 여름 특강 잠깐 해주면은 반짝하면 바로 터지나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가 원활하게 말을 하게 되기까지 한국어로 생각하면 몇 년 정도 생각하세요? 한 2살 때부터 얘기하나요? 네. 적어도 2년, 보통 3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쌓여야 이 브로카에서 언어를 표현하는 영역에서 비로소 이제 내뱉을 수 있다는 거죠. 브로카를 위해서는 베르니케? 네, 베르니케. 이게 활성화가 먼저 됐었어야 네. 되고요. 네, 그 스위치가 온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한국 교육 실정에서는 요거를 먼저 온을 시키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짧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축적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인하고 싶어 네, 하니까. 네. 두 번째로는 아무 소리나 들어갔을 때 그게 축적이 되고 언어 습득이 되고 언어 표현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소리도 네. 또 구별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이가 사실은 엄마의 소리 말고 얼마나 많은 소리에 노출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런 소리가 과연 아이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한테 의미가 없는 메시지,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은요, 튕겨나가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네. 엄마가 영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알겠어. 그렇게 하면 언어가 표현이 되고 또 아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언어로 표현이 되고 브로카가 활성화가 됐다는 거는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양쪽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 아이 머릿속에 있는 영어 전용 회로가 비로소 뚫린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뚫리게 되면요. 저희가 모국어로 한 언어를 쓸 수 있는 듣기. 저희가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원어원 속도의 발음과 인풋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 그냥 따라서 말하는 거. 뭐 방종인 편집장님이 Hello everybody 했을 때 아이가 그냥 Hello everybody 이렇게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는 표현으로 본인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딩에 대해서 고민이 또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파닉스로 익혀서 해독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문자를 읽었을 때 어떤 뜻이 있는지 독해라고 하죠. 독해까지 되는 입체적인 리딩도 이 영어 전용 회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따라 쓰기는 굉장히 잘해요. 형식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쓸 수는 있는데 자유 쓰기가 되진 않거든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쓰기, 근데 그 부분이 가능해지고 그 쓰기를 할 때 문법적인 부분도 통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썼더니 앞뒤가 잘 맞네 하는 부분을 스스로 통제하면서까지 쓰는 그 모든 영역을 영어 전용 회로가 담당합니다. 너무 중요하네요. 네. 너무 탐나시죠? 예. 너무 장착하고 싶어요. 저희 아들 둘한테. 네. 첫 번째로는 아이 사용 설명서에 철저히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상을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모국어로 영어를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 켜줘야 되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아와 살림을 하고 바쁜 맞아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만약에 1, 2주 바짝 하고 우리 아이의 영어 전용 회로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는 제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편집장님 좀 참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되는 거죠? 적어도 2, 3년 유지를 해줘야 되고 저희
저희 아이들 가정에서 저변의 소리로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해주세요. 그게 영어의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아주 관건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 전문가들이 1000시간 정도의 유의미한 인풋이 쌓였을 때 우리 아이들이 비로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전용 회로가 이제 켜진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따지고 보면 3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대략 3시간 정도가 3시간 나오겠죠. 정도. 근데 3시간을 만약에 엄마가 일상 대화로 아이한테 계속 말을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네, 아니면 책 좋다고 하니까 들려주세요. 그림책을 3시간 동안 읽어주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대2, 9대1의 비율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8이나 9가 뭘까요? 네, 그 비율은 8은 부모를 통하지 않는 소리이고요. 2는 부모를 통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정도로 잘라봤을 때 그 부모를 통하지 않는 소리 8이 들어가고 부모를 통하는 소리는 한 5분에서 10분 그 정도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 8은 많이 듣는 거, 뭐 테이블을 든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의미한 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음원, 이제 노래, 영상 이런 부분들을 3가지 정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특히 엄마가 우주인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노래라도 엄마가 한번 불러주면 엄마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지?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노래다 하면은 그냥 정말 큰 동작이 필요 없고요. head, shoulder 할 때 한번 머리, 어깨 집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one little finger 할 때 손가락을 하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one little finger 할 때 엄마가 손가락을 들었네? 하면서 훨씬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8대 9에서 1, 2를 이 정도만 해도 될까요? 정확하게 지금 짚으셨는데요. 네, 그 8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엄마 아빠가 힘을 빼시면 유지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상을 틀어주실 때도 이걸 학습처럼 구간을 끊어서 반복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막 외우고 그러셨잖아요. 그 방법은 사실 성인 학습법이에요. 벤지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철저하게 좋은 걸 엄선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그 정도. 부모님들이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엄마표 영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부담을 줄 경우에 장기 지속적이지 않은 부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2가지 의견이 큰 축으로 나오죠. 첫 번째,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부모님한테 나타났잖아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영어 유치원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노출이 거기서도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렇게 초등 때, 유아 초등 때까지 엄마표 영어로 옆에서 도와주다가도 결국에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입시니까 한국식 입시에 귀결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서 너무 복잡해지고 헷갈리고 선택이 힘들어지는 걸 이걸 모두 다 다른 영역으로 별개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영어 유치원이랑 엄마표 영어가 별개가 아니고요. 입시랑 엄마표 영어가 별개가 아닙니다. 저희가 엄마표 영어를 했을 때 파닉스를 해주고 문법을 가르쳐주고 영어 단어를 암기시키는 게 엄마표 영어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표 영어가 많이 확산이 되고 이제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표 영어 하면 엄마가 부지런해야 되고 파닉스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별도로 그냥 다른 분들한테 맡겨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요. 엄마표 영어에 정말 그 핵심적인 정의, 코어가 되는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소리를 유입시켜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영어 전용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 스위치를 ON을 시켜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모든 영어의 코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어 전용 회로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영어 유치원이 올라왔을 때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입시를 할 때 있어서도 이 영어 전용 회로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고 그 소리를 다 유의미하게 아이가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영어 유치원 자체에서도요, 소리만 들려줄 수는 없어요. 음. 왜냐면 그 3년이 필요한 그 시기, 그리고 화분 안에 씨앗 같은 그 시기잖아요. 이파리가 안 보여요. 그 시기 동안에 물만 계속 줄 수는 없거든요. 네. 영어 학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부터 시작하고 그렇겠죠. 이제 바로 결과가 나오는 리딩, 쓰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 유치원에 좀 보내서 더 시너지를 내고 싶고 아웃풋을 내고 싶으시고 길게 가져가고 싶으시다 하셨을 때는 이 영어 전용 회로를 집에서 만들어주는 작업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이를 면밀히 관찰해 주시는 부분. 이를테면 아이가 이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발화나 아니면 읽기 독립 두 가지로만 제한을 하시니까 우리 아이는 어떠한 반응도 안 보여요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그냥 집중하는 자세, 아니면 노래를 흥얼거린다거나 아니면 먼저 그 음원을 찾고 틀어달라는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뒤바꿔서 부른다거나 외계어가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반응이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게 잘 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그 다음 단계의 자극을 주는 시점을 판단하는 게 엄마의 몫이에요. 아이의 시그널을 좀 발견해야 되겠네요. 잘 시그널을 듣는지. 발견해요. 저희가 대화를 계속 해줄 수가 없으니까 기초 발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원어민 선생님을 화상영어로 만나서 그 부분을 이제 진행시켜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언제 필요한 시점인지. 그건 엄마만이 아는 거네요. 화상영어 선생님이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도 영어 전용 스위치를 켜고 싶은데 어떻게 켜야 되는지, 이게 뭔지 모르는 우리 이 땅의 많은 부모님 위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아이들 뇌 속에는 영어 전용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켜줄 수 있는 거는 저희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 문법, 단어 외우기 이 부분이 아니고 스위치를 켜주는 것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스위치를 켜주는 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가 유입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냥 잠깐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적어도 2, 3년 동안 계속 유입을 시켜주시는 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그 부분을 좀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아이 사용 설명서를 상세하게 넣어놨고요. 영상 같은 부분, 책 같은 부분도 어떤 영상이 좋을까요? 어떤 책이 우리 제일 아이한테 고민이죠. 유의미한 소리로 유입이 되고 그 부분을 모두 다 정리를 해서 네. 넣어놨고요. 이건 대표님이 특히 활용하신 방법이죠? 네. 들려준 네. 방법. 그래서 이 QR코드를 딱 찍으시면 그 부분이 미니북처럼 나와요. 그러면 거기를 그냥 원클릭으로 썸네일만 누르시면 바로 해당 영상, 바로 네네. 해당 노래, 재생 목록으로 넘어가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꼭 활용하셔서 그 코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께 귀한 시간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